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송나라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송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송나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대 10국으로 시작되었던 송나라 이전에, 그죠? 당나라의 송나라 사이에 5대 10국이라는 분열기가 있었는데, 이때 수많은 절도사들이 나라를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5대 10국 시대라고 하고요. 이걸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송태조 조광윤입니다. 송태조 조광윤은 수도를 개봉으로 해서 송나라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문치주의를 채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절도사들의 힘이 너무 셌다 보니까 절도사들을 전부 다 없애고 문신들, 즉 공부하는 신하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송나라인데요. 사진이 좀 앞에 나와버렸네요. 어쨌든 이제 문치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송태조는요, 절도사들의 권한을 회수했습니다. 즉, 이 송태조의 부하들도 절도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절도사들의 권한을 회수하는데 여기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송태조와 관련된 일화 중에서 자신의 부하들의 병사를 회수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부하들을 죽일 텐데 송태조는 부하를 죽이지 않고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부하들의 군사력을 전부 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를 다섯 글자로 말하는데요. 술 한 잔으로 모든 병사의 권한을 가져오다. 라는 그러한 일화의 제목, 다섯 글자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섯 글자고 배로 시작합니다. 배. 한 잔, 두 잔 할 때, 술 한 잔 할 때 그 한자를 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그 일화.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적냐면요. 그 밑에 쌤이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신을 우대했습니다. 문신을 우대하고 그리고 과거제에 전시를 도입했어요. 전시. 이 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황제가 직접 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과거제를 황제가 주관함으로써 모든 권력을 황제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죠?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제를 황제가 직접 치르면서 이제 황제권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문치주의는요, 군사력을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의 침입을 계속 받게 되는데 처음에 들어왔던 것은 거란족입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예요. 왼쪽에 지도에 보이듯이 요나라가 있고 왼쪽에 서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민족이 계속 이제 침입을 해요. 그래서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 막강한 이제 그 돈을 재정이 있어서 그 재정으로 막게 됩니다. 그것을 세패라고 하는데 비단과 금? 잘못했다. 비단과 은입니다. 비단과 은을 바쳐서 결국 평화를 돈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워낙 이제 많은 세패를 지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정이 바닥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왕안석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개혁을 시도하긴 했는데 결국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요나라 다음에 들어섰던 금나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침략을 받게 되고 이때 이제 금나라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수도가 함락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금나라를 보시면은 요나라보다 훨씬 내려왔죠. 지도에 보시면. 그래서 원래 수도인 개봉,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카이펑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거기가 개봉이거든요. 거기까지 함락을 당하죠. 그래서 이 사건, 수도가 함락당하는 이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정강의 변. 그래서 당시에 황제였던 휘종과 흠종이 사로잡혀서 굉장히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송나라는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서 임안이라는 곳으로 옮기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남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꽤 오랫동안 버팁니다. 오랫동안 그래도 평화의 시기를 유지하다가 다시 한번 누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몽골이 세운 원나라입니다. 이 원나라가 들어와서 결국 남송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요. 이제 송나라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더 있었습니다.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자, 송나라의 문화 봐야죠. 자, 송나라는 농업이 발달했어요. 이 모든 경제의 근본은 농업이죠. 그래서 모내기법이 보급되고 참파벼가 도입이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이제 크게 증대됩니다. 이 농업의 발전은 결국에는 수공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요. 즉,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비단, 차, 도자기, 그리고 철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이때 철이 발달했던 이유는 석탄이라는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상업도 발달합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시장이 발달하고 동전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교자라고 하는 지폐도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서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민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서민들이 밤 늦게까지 수도 개봉해서 이제 문화를 즐겨서 이때 밤이 없는 성이다라고 해서 불야성 이런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발달됐던 그런 도시 문화, 서민 문화를 그림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청명절에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해서 청명상하도인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다큐멘터리 봤죠? 그 장면이 바로 이 그림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송나라가 굉장히 발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성리학이 발달하긴 하는데 이 성리학은 남송 시대의 주자가 만든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유학이라 그러죠. 유학의 한 일종인데 이 성리학이 발달했던 이유는 당시에 북쪽에 있는 북방민족에게 계속 고통받고 있던 송나라가 어떻게든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의 명분이나 화의론을 강조하면서 무력이 다가 아니야, 힘세다고 다가 아니야,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문화가 발달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사상이나 문화가 이제 너가 이제 되는 거죠.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발명품도 있어요. 송나라 때 발명품들이 뭐 나침반, 화약, 인쇄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고 훗날 원나라 때 서양으로 전래되어서 서양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진짜 끝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